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이번 선거는 아픔과 눈물 위에서 시작됩니다. 나쁜 권력의 성폭력에 신음하던 피해자의 비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또 빚 왕창 내서 가게 한번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시작도 못 해본 그런 상인들, 젊은이들 보십니다. 일자리에서 내몰린 실직자들, 그분들의 고통, 분노, 좌절 위에서 이 선거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은 병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불공정, 비상식, 부정의, 시민들은 병들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정말 바꿔야 합니다. 저 나경원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19년 정치 생활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약자의 아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지금 서울은 전시입니다. 위기를 돌파할 독한 해결 의지, 그리고 작은 아픔마저 잘 살펴보는 섬세함. 나경원이 독하게 섬세하게 해내겠습니다. 서울부터 정권 교체, 건강한 서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제 1,000만 서울 시민의 결정이 5천만 국민의 미래를 바꿉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주택의 반가 아파트에 입주하는 1만 명에 한해서 이제 대출 이자를 총 예산 3,600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제 공약을 꼼꼼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발표한 것은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청년 반, 신혼부부 반이었고요. 최대한 받으면 1억 1,700의 이자 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을 안 하느냐, 자아실현이 첫 번째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자아실현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 자아실현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그 미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첫 번째 나왔던 자아실현이 뭡니까? 여성들이 왜 자아실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저출산 문제는 제가 국회 저출산 특위위원장을 했잖아요. 이건 알겠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자아실현을 하는데 왜 못하느냐. 이건 보육, 양육의 책임의 문제가 있고요. 교육의 문제가 있고 일자리의 문제가 있고 주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 사이클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터치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 주거 안정 부분을 제가 그렇게 해결해 드리는 것이고요. 보육, 양육의 책임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적어도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아이 하나 키우는데 4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넉넉합니다. 근데 양육수당이 국가에서 나오는 건 2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더 주는 것이 있고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다 마련되어야 됩니다. 근데 재원이 엄청난 재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을 하신 것 같아요. 3조가 넘는 재원인데 3조 그거 5천억은 2년치에 한정돼 있는 거고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3조 5천억 원의 재원을 2년 동안 어떻게 마련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순트론 재원을 6조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먼저 쓰겠다 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얼마 5천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1년에 1조 7천억인데 그 재난지원금을 몽땅 쓰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먼저 제가 쓰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직주 공존도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추구해야 될 도시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집과 직장이 가깝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동북권 개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능에 AI 디지텍 허브를 만들고 그리고 창동기지에 바이오 쭉 이렇게 저희가 발표했는데 그쪽이 직주 공존 도시의 핵심 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그게 박영선 후보가 얘기하는 21분 다핵도시와 과연 무엇이 다른 거냐는 거죠. 기본 컨셉은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두 분이. 그게 저는 사실 다핵도시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울이 가야 될 방향이고 지금 모든 도시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결국은 각자의 직장과 주거가 가깝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근데 그걸 다핵도시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 없다. 이미 서울은 지금 3도심으로 시작해서 생활 권역까지 하면은 사실 25개구가 다 골고루 그런 이 핵을 가지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컨셉은 거의 박영선 후보와 같은 거군요. 박영선 후보와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이제 박영선 후보가 21개 다핵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네. 우리는 이미 있는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점이 차이가 있겠죠. 오신환 후보의 주택 공급에 보면 태능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셨습니다. 태능 골프장에. 네. 그렇게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게 제가 공약한 무주택 서민들이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반반 아파트 공약이거든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그때 공공택지에 대한 것을 찍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태능 골프장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부분들, 내가 1년 2개월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럼 문재인 정부의 태릉 골프장에 대한 아파트 공급에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본적으로 그 정부가 그린벨트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리고 그 앞에는 태릉이라는 세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린은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다. 웬만하면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저도 뭐 일부 동의하는데요. 그것 말고도 저희가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이 있는데 또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린을 훼손하면서 무조건 집을 짓겠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풀어서 공공이 집을 짓겠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네. 그거를 따라 하시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그 그런 당시에 말씀이고요. 민간 택지에 대한 것이 비현실적이다라고 해서 언론에 공격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공공 택지가 말씀하신 대로 SH 마곡 부지 그리고 상암에서 미매각 부지 뭐 이런 아까 말한 태릉 골프장 이런 것들을 정부가 발표한 공공 택지를 모아서 제가 반반 아파트 3만 호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야권 단일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자꾸 그럴려면 강경보수 하시는데 네. 그러면 아마 작년에 재작년에 원내대표 시절에 우리가 저항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광화문으로 나갈 때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대해서 답을 좀 해보십시오. 그 패스트트랙 그걸 갖고 얘기를 자꾸 강경보수라고 제가 하시는데 원내대표일 때 또 아니 조영동 조국 원내대표 때 사태 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맞았을까요? 저는 국민의 흐름에 우리가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그럼 함께 당연하죠. 광화문에 예. 갔습니다. 예, 조국 사태 그것이 분노하고 예, 그게 그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번 답해 보시죠. 제가 맞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때 광화문에 갔어.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까? 오신환 후보님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반대 헌법을 유린하고 그리고 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유린하는 그런 여당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는데 오신환 후보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서 결국은 강제 사보임되고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우리가 그러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게 맞았을까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통과시킬 겁니까? 패스트트랙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환 후보가 그날 아침에 글만 올리시지 않고 조용히 강제 당론이 아니었으니까 조용히 가서 반대 투표만 하셨으면 그런 헌정 유린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